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일본을 갔다 오고 난 뒤 올리는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또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장식되어 있는 자기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좀 찍어 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을 구입한 그 소장자 호텔 주인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구입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판은 경매 입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장자, 또 어떤 자기를 얼마에 구입해서 경매 최종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도자기 수집하는 법.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또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는 것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에 대해서, 특히 중국 자기에 대해서 비싼 가격으로 그걸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중국 거든 한국 거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 적정한 가격에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가치 있는 도자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기만의 가치가 아닌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느끼는 도자기일수록 그 의미는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또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 있는 도자기 수집하는 법 속에 가격과 가치에 있어서,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치 있는 도자기를 구입하는 눈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감정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감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가치 있는 도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추적해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제가 이번 일본을 방문한 도시에 묵었던 호텔의 로비에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60cm 정도의 높이의 도자기였고, 보면은 대략 걸륭제의 도자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사장, 또 이 호텔은 일본 전역에 수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그 호텔 사장께서 이것을 로비에 비치를 내놓고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였다는 것은 나름 이 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걸륭제 때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진품이다, 원다지다, 아니다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자기를 가치 있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상징성을 가진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긍지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 호텔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느끼고, 또한 그 가격을 주고 이 가치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또 다른 곳의 호텔입니다. 호텔 속에 이 자기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구입하고 전시를 한다면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였을까, 특히 호텔의 이미지와 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이 로비에 비치한 이 자기를 보고 어떤 가치 속에서 이 호텔 사장은 이것을 구비를 하여 놓았는가, 전시를 해 놓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물론 찍는 곳의 장소 또 조명에 따라서 색상이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색상과 다음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는 색상은 다르지만 같은 도자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현대 겁니다. 현대 건데 도자기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형이라든지 좌우 비율, 그 다음에 그 색상이라든지 문양, 그리고 완성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탐나는 그 가치를 느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이곳에 전시해 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래된 골동품의 가치와 또 현대작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그것을 보는 사람과 또 구입하는 사람, 파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 또한 골동이든 또 이런 공예품, 작품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가진 이런 작품 또한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가격은 달라지고 또 가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자기들 중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불량률도 많겠죠. 그래서 현대작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높고 그 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희귀성이라든지 여러 작품성에 의해서 가격 또한 높아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다른 분의 영상을 도입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갓발 속에 들어가 있는 잔입니다. 요변 현상에서 일어나는 불의 조화로서 일어나는 이런 무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흠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거나 하면 이렇게 전부 다 깨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것이 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다 깨어버리죠. 지금 현재 만드는 잔입니다. 현대잔이죠. 그런데 이 현대잔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진 잔을 지금 현재 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높은 가치를 가지는 이 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레쉬로 보면서 주변에 불을 끄고 안에 들어있는 문양들을 보는 거죠. 무늬를 보고 색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 잔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가치를 둘 수 있는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물을 따르고 차를 따랐을 때의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 물론 이 검시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검시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을 빼고 난 뒤 또 주변 상황도 보고 외곽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검시가 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가격으로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깨어진 잔과 지금 현재 이렇게 완성품으로서 자신의 상표를 주고 상표에 걸맞는 가격으로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작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있어서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지금 순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상을 보기 위해서 자연광이나 형광등 내지 이런 불빛을 통해서 또 물이나 차를 넣고 난 뒤에 색상에 대한 조화로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이제 그 요변을 가지고 있는 천목다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송나라 때의 천목이라든지 지금 현재 송나라 때의 천목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제 국보로 정해져서 지금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럼 이 현대작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예술성과 그 다음에 완성도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오사카에 도자에 관련된 시립박물관을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1940년대에 태어난 분께서 자기를 만든 작품이 그 시립미술관에 그 골동품과 같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보고 정말 완성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정말로 경이롭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사카에 있는 시립박물관에 도자박물관에 있던 송나라 천목가 그리고 그 1940년대에 출생한 분이 만든 자기가 같은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결코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높고 근대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그 가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면 자기가 하나가 있고 왼쪽에는 대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께서 저에게 선물한 차와 또 먹는 음식이 들어있는 상자 또 이것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격 위에 보면 가격 물건이 지니고 있는 교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난 것 이것이 가격입니다. 아래 보면 가치라는 거 있죠.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래서 가치가 높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가 또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가 물론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다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선물은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 가격을 주고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이 선물은 이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의 가치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대만 분께서 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가격보다는 그 마음의 가치가 그 가격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자기는 제가 평소 즐겨보고 만지는 도자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제 손에 들어오고 제가 늘 만지는 가격과 가치를 떠나서 제가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경부 부분, 목 부분을 잡으면 손에 잡히는 그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만졌을 때의 그 대첩자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피부 표면에서 손에 닿는 느낌, 그리고 물을 넣고 물을 부었을 때의 그 소리, 그 다음에 좌우 비율, 조형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와서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직접적인 감정보다는 감정을 의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양자 감정소에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는 1100년대 송나라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양자 감정에 나온 결과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또 제가 하는 방식으로의
감정을 했을 때는 송나라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감정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감정에서는 1100년대로 나왔지만 제가 루페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정을 했을 때는 불과 200년에서 300년 전밖에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청나라 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노화 증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송나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송나라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러나 제 감정이 틀리다면 송나라 것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감정은 무조건 위로 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감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1100년대에 연대로 나온 양자 감정의 결과보다는 제가 적어도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홍콩에서 공부를 하고 보았던, 물론 많은 시기는 아니지만 짧은 시기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로서 접근해 가고 루페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한 200에서 300년 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자기다.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송나라 이상으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기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도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도자기다. 따라서 가격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도자기를 가끔은 주변에 있는 화초와 같이 놓아두고 또 사진도 찍고 보고 만지고 하면서 하루의 기분을 또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기는 제게 많은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다른 자기와 놓고 또 보고 구경을 하고 만지고 공부를 하고 또 루페로 공부를 하고 만지고 또 중국 서적을 보면서 그 시대에 준하는 특징들을 계속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이 자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요에 관련된 천청류 반입니다. 물론 이런 자기들이 국제 경매에서는 400억 원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 낙찰되기도 한 작품인 송나라 때의 여요 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품과 가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또 국제 경매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런 가격 400억 원대의 자기가 판매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현대 작품을 400억 원에 판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본다면 400억 원을 주고 구입하는 낙찰자가 눈 감고 낙찰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정확한 그 연대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메이저급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적어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가격은 유지를 해 나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급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 가치와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다. 단지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돈을 들여서 가장 높은 가치와 가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현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은 없다.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특히 유튜브에 송나라다, 원나라다, 명나라다, 청나라다, 진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냥 보시고 그냥 그 가격의 방품, 현대 방품이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방품이든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낮은 가격으로 가성비 좋게 구입한다 이런 마음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구입하면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해서 구입하는 눈, 또 그런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구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이는 도자기, 이것은 지금 현재 받침대가 빠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도자기류 같은 경우에는 방품이라 하더라도 전통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과 또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화공이 실력 있는 화공이다 하면 신작이라 하더라도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호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진품이다 가품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완전 채는 밑에 받침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밑에 완전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부산에서 보았다라는, 부산의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완성도가 아주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100% 걸륭제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오늘 만들어진 현대작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도자기,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도자기가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자기의 형태를 여요라고 얘기를 하고, 여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무늬 자체가, 표면 무늬 자체가 잠자리 날개에 들어있는 무늬, 그리고 이런 무늬가 있어야만 여요다, 진품 여요다, 송나라 여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도자기를 보면 이런 잠자리 날개에 들어있는 무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이런 무늬가 꼭 있어야만 송나라 여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송나라 여요의 진품 조건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영상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분에 나온 영상에 보면 깨어진 파편 속에, 좌편 속에 단면을 보고 이 대토에 대한, 그때 당시에 진품의 대토의 대토는 어떤 것이다, 색상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 이것은 방송에서 캡처한 것인데 100배 정도의 루페 확대경으로 확대를 한 부분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진품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것 등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확대경을 사용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100배 이상의 루페로 확대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감정의 요소에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관지라든지 안료,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글씨체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땅 속에서 나온 그런 어떤 자기, 다시 말해서 진품 자기에 들어있는 이런 관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판단,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런 관지도 한 부분이다, 감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여유 같은 표면, 겉모습과 내면, 그리고 경부, 입구 부분과 그 다음에 저면, 바닥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한다. 특히 노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JTBC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홍콩 경매장에서 하나로 무려 110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자기가 꽃병으로 사용하다가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라고 해서
가끔은 해외 토픽으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자기가 물론 방품도 있고 진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걸륭제 때 처음 만들어진 자기로 기록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걸륭이 60년 정도의 황제로서 왕위를 유지할 때에 20년 단위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이것은 전기에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자기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가 지금 금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밥그릇 한 개가 과연 얼마에 팔렸는가? 조금 전에 그 처음 서두에 2026년도에 이 낙찰을 받은 이 기물의 소장자가 된 분이 과연 얼마를 주고 이것을 구입하였는가? 또 파손 수리된 것을 얼마나 주고 이것을 구입하였는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도 한번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문양의 그림, 또 화공의 그림, 장작불로서 만들어냈을 때에 이런 색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다.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수리된 이 도자기를 2026년 이 번호판을 가진 분께서 24억의 낙찰을 받아서 소장하게 된 것을 본인이 이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도자기,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적어도 24억에 샀다면 가치는 분명히 있겠죠. 이 가격에 이 소장자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가격에만 얽매이지 말고, 제가 오늘의 요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을 떠나서 자기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소장하고 싶고 그 자기를 보았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소유하고 싶은 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낮은 가격으로서 또 인터넷에 파는, 또 유튜브에서 파는 그런 가격은 싸지만 가치가 없는 그런 자기를 마치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자기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낮은 가격,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으로 진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그것을 모르고 팔지는 않는다. 그의 속임을 당하지 말고 가치 있는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들지만, 때로는 아주 가치가 없는 가격이 낮은 상태의 자기를 아주 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 있는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가장 좋다면 메이저급에 아주 많은 돈을 들인다면 그 가격에 비례하는 가치 있는 도자기를 구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또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소장하고 싶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큰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을 소장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도자기를 구입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